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헌법재판소의 명시적인 규정에 반해요. 일단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헌법재판소의 기능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헌법재판소는 정치 권력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권한들이 다 합쳐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요.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사실상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선출한 사람이 3명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에서 3명씩 헌법재판관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총 9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7명 이상으로 재판을 열도록 한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입법, 사법만 하거나 입법, 행정만 관여해가지고는 이게 좀 통합적인 판단이 나오기 힘드니까 입법부가 추천한 사람, 행정부가 추천한 사람, 사법부가 추천한 사람이 고루고루 재판관으로서 그 재판에 관여해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은 현재 임기가 남아있어서 현재 헌법재판관을 구성하고 있고요. 국회가 선출할 몫은 이미 임기가 지나서 3명이 현재 여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3명은 원래대로라면 임기 만료에 맞춰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겨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원래는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룰을 어기고 야당이 2명 하겠다라고 목리를 부리는 바람에 이 3명이 지금 현재 추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명이 변론과 심리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적법 절차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7명 이상이 최소 모여서 변론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6명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주요 결정에 있어서 정당성을 다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저번에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공직에 복귀하기 위해서 나의 공무담임권이나 나의 이제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6명만으로도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 7명 재판이 아니어도 좋으니 6명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진숙 원통위원장은 따로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신속히 공직에 복귀하기 위해서 본인한테는 7명 받는 것보다 6명이더라도 빨리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사건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지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까지 6명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좀 너무
법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도 있지만 반대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찬반 여론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할 때에는 어느 쪽도 결론이 났을 때 수용 가능해야 돼요. 어느 정도 승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한도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고 절차가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벌써부터 저처럼 어떻게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6명으로 운영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6명은 으로 그 재판을 팍팍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한번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 6명의 헌법재판관이 뭘 하겠다라고 했냐면은 이 현재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받겠다고 했어요. 그냥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판 기록하고 달리 이 일방적인 사람의 진술만 있는 거거든요. 사건 관련자들이 일방적으로 진술을 하는 거고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뭐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 질문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일방적인 진술만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증거의 가치나 어떤 적법 절차 차원에서 그 또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근데 헌법재판은 9명에 대한 재판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리 거기서 일일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수많은 증인들에 대해서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재판 구조상.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그 5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의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란죄로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 재판하는 동안은 헌법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탄핵 그 소추가 있었을 때 그 형사재판이 있을 때까지 그 탄핵 소추 재판을 정지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재판을 미루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 헌법 정신이 있기 때문에 반대 신문권이 더 보장되기 좋은 형사재판을 먼저 진행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는 진술 내용을 가져와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재판과 별도로 헌법재판을 끌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충분한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결정들, 과연 내란죄와 관련된 형사 수사나 재판이 계류 중일 때 헌법재판을 계속 진행할 거냐 멈출 거냐, 그리고 반대 신문권은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문제들은 다 6명의 재판관들이 해버리면은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은 승복하기가 쉽지 않아져요. 그래서 제가 적법 절차만큼은 엄격하게 지켜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헌법재판관 중에 그런 국회 몫을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또 지금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이 오락가락해요. 민주당은 과거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인사권을 만약에 권한대행이 행사하면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근데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임명권에 대해서 별도의
차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이든 대통령 몫이든 또 그 대법원장 몫이든 다 똑같이 만약에 지명할 수 있다면 다 똑같이 지명할 수 있는 것이고, 임명할 수 없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면 다 같이 임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입장을 획 바꿔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헌법상 전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처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장은 임명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벌써 정권을 민주당이 빼앗아 가버린 것처럼, 정권을 가져간 것처럼 행세하는 거죠. 내가 정권 찾아오면 헌법재판소장 내가 임명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굉장히 오만한 태도거든요. 그리고 일관되지도 않죠.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왜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장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좀 이치에 안 맞는 얘기고요. 법률안 거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쓰던 권한들은 권한대행이 쓸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된대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뭔 할 수 있고 뭔 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은 대국민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여야가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혼란스러워서 여야가 협의를 한다라고 치면 최소한 국회에서 선출을 하려고 그러면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 하는 게 이때까지 예외 없이 지켜오던 원칙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한해서 야당을 2명 하겠다고 계속 우겨왔던 겁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1명 추천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애초에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편향되게 구성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탄핵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편향된 구성을 가지고 진행된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주장도 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본인 뜻대로 야당 2명을 임명 안 해주면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하겠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또 그것도 헌법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탄핵을 국무총리니까 2분의 1 이상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헌법학자들 사이에 국무총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은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가결할 수 있지만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국회의원 숫자로 따지면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국정의 혼란이나 마비를 최대한 막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수결로 안 하고 3분의 2라는 가중된 요건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해석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당연히 3분의 2 이상으로 탄핵 소추를 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벌써부터 2분의 1, 자기들 마음대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이거는 헌법학자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이견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전례도 없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2분의 1로 가결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탄핵소추의 유효한 가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 부분을 법적으로 다투려고 하면 전례가 없고 명확하지 않은데 민주당 해석대로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그 효력을 헌법재판을 통해서 다퉈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그냥 자동으로 민주당에서 2분의 1 이상이 가결된다라고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조금 헌법적이고 좀 전문적이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핵심 쟁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뉴스를 보시거나 이 사안을 접하실 때 저희 설명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여야가 쟁점을 두고 다투는 것인지, 뭐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리적인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정 혼란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맛대로 안 된다고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흔든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나 국제 신인도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런 점이 우려되고요. 이번 재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거 저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이때까지 우겨온 결과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절차 원칙상, 헌법 원칙상 제대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구성된 다음에는 신속하게 국정 관련된 것들을 혼란이 너무 오래되면 안 되니까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